이번에는 대림동 여경 영상 고소사건, 이 사건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차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순찰하는 공무원,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오래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이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도로 가게 되면 스피커를 켜고 경고를 합니다. 주민들이 말다툼을 한다,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 곳에 나타나지요. 또 청소년들이 소소한 일탈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도 와서 해결하는 것이 이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경찰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어떤 대단한 국가 차원의 어떤 질서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이웃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경찰을 지방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죠.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관이 소방관보다 하는 일이 별것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림동 여경 영상 사건, 이것이 뜬 것이죠. 이번에 분석할 내용은 대림동 여경 사건, 그것이 아니고 그 영상과 관련해서 경찰이 일으킨 고소사건, 이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이런 것이죠. 그 영상에서 남자 경찰 A씨와 여자 경찰 B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현장에서 범인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 대상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경찰은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것이 영상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네티즌 씨, 이것은 이제 이렇게 단수로 표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2명 이상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티즌 씨들은 경찰 A, 남자 경찰 잘한다, 잘했다, 이런 식의 댓글들을 쓰고 경찰 B, 여자 경찰에게 능력 없다, 너무 못한다, 이런 식의 글을 썼다. 그것이 사건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1일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와 경찰관 B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그러면은 경찰관 A, 우연히 AB라는 그 이니셜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어떻든 경찰관 남자 A와 경찰관 여자 B 두 사람이 이 복수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우리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고소를 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악성 댓글은 여자 경찰 B에게만 달았다, 이것이 주된 것이었죠. 이번에 경찰이 반발하게 된, 특히 이들이 반발하게 된.
남자 경찰 A에게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 하는 것이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당사자도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도 않았고 남자 경찰 A는 충격을 받아서 휴가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명이 고소를 했다. 2명이 우리에게 악플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2명이냐?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 둘 다 고소를 했다. 왜 고소인이 2명이냐? 그러니까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의 당사자가 2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몽땅 고소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가령 여자 경찰 B가 있고 남자 경찰 A가 있고 여기에 남자 경찰 A1, A2 이렇게 해서 전체 10명이 있었다. 남자 9명, 여자 1명 있었다. 그렇다면 10명이 고소했겠죠. 이 셈법에 따르면. 여기에서 이제 국민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영상이냐? 이 영상을 올린 것이 잘못이냐? 왜냐하면 영상에 나온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니까. 아니면 뉴스에서 밝힌 것처럼 악플이 문제인 거냐? 악플이 문제라면 경찰관 A와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경찰관 A의 고소라는 그 행위는 명백한 무고가 될 것이고 그 무고로 인해서 이 사람은 파면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불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든 이 영상의 당사자는 A와 B라는 것은 분명하죠. 두 사람이 고소를 했다. 그러면 영상 때문인가 하는 첫 번째 의문, 거기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 잘못인가? 올리면 안 되는 영상이었나? 그 원본 영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찰 측에서 다시 올린 것은 무엇이고 KBS가 편집해서 올린 것은 무엇인가? 그 모두가 유책하다는 주장인가? 이렇게 한 가지를 우리로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나왔듯이 두 사람이 다 나에게 악플을 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점에 있어서 남자 경찰 A는 이것이 허위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묘하게 좀 꼬여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경찰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에 대한 비하 발언은 지금 비하 발언은 여자 경찰 B씨에게 한 것이죠. 여자 경찰 B씨에게 비하 발언을 하면 네티즌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썼는데 그것이 비하 발언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모욕도 엄연히 범죄 행위이니까 이 모욕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것은 누구인가? 바로 경찰 전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즘 경찰이 검찰을 쫓아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경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만들어서 과거에 사라진 검찰 동일체의 원칙을 따라 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 동일체의 원칙.
이것이 원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식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느 동네 구석에서 경찰 한 명이 모욕을 당하거나 두들겨 맞으면 전국의 모든 경찰이 팔걷고 나서서 그 복수를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묘사가 되던 검찰 동일체의 원칙을 여기에 적용을 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든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정보로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러면 모욕의 피해자는 경찰 전체다. 모든 경찰, 그들이 모욕의 피해자다. 피해자 엄청나게 많죠. 네티즌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모욕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경찰 전체가 피해자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경찰을 비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로 경찰 전체가 이 경찰 동일체의 원칙 아래에서 경찰 전체가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들이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적대 세력이라고 봐서 만약에 경찰이 15만 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5만 명이 국민인 네티즌들, 그 해봤자 몇 명 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수전을 펴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 넣겠다. 처벌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했고 경찰이 피해자이고 게다가 경찰 전체가 피해자이고 이런 관계입니다. 결국은 특징은 피해자, 경찰 전체는 그 누가 됐든 피해자다. 이 피해자든 저 피해자든 상관없이 피해자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다음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하나? 그렇게 되겠죠. 이번 사건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전체 경찰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를 한 것은 이 경찰 폭행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에 나온 사람, 이 당사자, 영상의 당사자 2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네티즌들을 고소했는데 어디에 했느냐? 경찰에 했겠죠. 검찰에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피해를, 그러니까 영상의 당사자라는 사람들 둘도 경찰, 고소를 접수한 사람도 경찰, 그런데 모욕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경찰 전체, 다들 자기들 주머니 속에서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5월 21일 뉴스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분석하고, 경찰이 분석한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즉 수사도 피해자인 경찰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선 범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뉴스가 좀 불명확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폭행 영상의 당사자라는 직접 고소를 한 두 사람은 명예훼손 혐의,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소를 받은 경찰은 모욕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두 사람은 다시 자기를 포함한 전체 경찰 모욕 피해자에게 고소를 한 것이 되고, 전체 경찰 모욕의 피해자가 이 네티즌이라고 하는 소수의 국민을 수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모욕,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할 때는 이들은 당사자라고 그랬죠. 악플 피해자가 아닌 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경찰 A는 무고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피해자인 경찰, 어찌됐든 이들도 피해자, 또 이들을 포함하는 전체 경찰도 피해자, 이렇게 됩니다. 피해자인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에서 전체 경찰, 이 경찰이 피해자 노릇을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닌 경찰 노릇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겠지만 이미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수사권이 없다. 이제 이것이 확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이 사건은 검찰로 넘기고 손을 떼어야 하겠죠. 수사권 없는 자가 고소 접수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은 당연하고. 그런데 검찰로 넘기고 손을 뗀다. 그러면 수사권 없는 자가, 피해자가 만일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의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고소 접수를 받는다. 아직 경찰이 모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전체가 피해자다 하면서 경찰청장까지 이 일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직권 남용을 한 것이죠. 권한 없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경찰 A, 남자 경찰 A와 여자 경찰 B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검찰에 새로 해야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참 이야기가 많고 국민들이 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다 하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고 그래서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 보니까 경찰이 민중을 지팡이로 여기고 지팡이로 삼고 있더라.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이 그 거대한 경찰 조직이 나서서 국민 몇 명 때려잡겠다 하면서 폭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사건이다. 고소 하나 똑바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찰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본 바에 따르면 일단 고소부터 검찰에 제대로 하는 것으로서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나중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경찰차 문을 식당 아줌마가 열어줬다고 합니다. 민중은 경찰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